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페이징 처리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징 처리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데이터가 막 나열되면 보기도 어려워지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록 개수만큼 내가 원하는 페이징 처리를 블록 개수만큼 블록 처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5개 일단 예제로 5개씩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게시판 같은데 많이 보셨죠? 페이징 처리. 그걸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석 처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 시간부터 계속 주석 처리했던 내용,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페이징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 처리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리스트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 가정하시고, 여기다가 어떻게 페이징 처리를 할 거냐면, 일단은 DB 커넥션이 있는 바로 밑에 줄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CNT 해서 1을 넣어줄 건데, 얘는 뭐냐면 페이지에 번호를 달아줄 거예요. 각 페이지에 게시물 번호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게시물 개수를 체크를 할 거예요.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해놓은 거 복사를 해서 위로 올리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num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num이라는 변수는 mysqli 패치 num이죠. num rows num rows 해서 result 이렇게 이제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SQLi 전체를 지금 돌렸기 때문에 전체 게시물에 대한 numrow가 이제 총 로우의 개수를 넘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num이 생길 거예요. num이라는 변수에 총 게시물의 개수가 담길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또 이번에는 이제 한 페이지당 데이터 개수,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당 데이터 개수를 저희가 list underbar num이라는 변수에 담을 건데, 저는 일단 한 페이지당 5개의 게시물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num이라는 걸 또 만들 거예요. 페이지 num은 3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페이지가 요거는 한 페이지당, 한 페이지가 아니죠, 한 블럭당 페이지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전하고 다음 그 사이에 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하면 3개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페이지, 이전과 다음이라는 그 자체가 한 블럭이니까 그 블럭에 뭐 페이지 개수를 몇 개를 담을 거냐. 예를 들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면 3개죠. 근데 만약에 5페이지면 1, 2, 3, 4, 5페이지까지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는 어떻게 담을 거냐면, 저희가 페이지라는 변수를 쓸 건데, 여기에 isSet이라는 애를 써서 get의 페이지라는 애가 있냐 없냐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isSet의 페이지 개수가 만약에 페이지가 없다면 get의 페이지는 get의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만약에 없다면 1, 그러니까 페이지가 없다면 그냥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고, 만약에 누군가가 페이지를 눌렀다면 get에 있는 페이지가 그냥 페이지라는 변수에 담겨라, 이 뜻이죠. 우리가 제 수업을 했다면 요게 뭔지 아시죠? 요걸 바로 우리가 삼항식이라고 부르죠. 삼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가 if가 되고, 요 두 번째가 true가 돼요. true가 되고, 세 번째가 else가 돼요.
그래서 if else를 간단하게 쓸 구조라면 이렇게 PHP는 상황식을 써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토탈 페이지 개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페이지는 전체 게시물 개수에서 리스트 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페이지 개수를 따질 건데,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면 전체 데이터 나누기 페이지당 데이터 개수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공식이 하나 들어갈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반올림 올림 강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CRL은 올림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가 있어요. 플로우 얘는 내림이 되고, 그 다음에 플로우 말고 라운드라는 애가 있어요. 라운드 얘는 뭐가 되냐면 반올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CRL을 쓸 거예요. 그래서 CRL 방금 저거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코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제가 깐 것 중에 요거 있어요. 탭9 AI 오토 컴플리트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까시면 자동적으로 코드 예시 코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어쨌거나 토탈 언더바 페이지 이렇게 해서 얘는 저희가 이제 일단 올림 처리를 할 거예요. 올림 처리를 해서 어떻게 올림 처리를 할 거냐면 여기에 num의 전체 데이터의 개수 나누기 리스트 num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페이지의 개수가 나왔겠죠. 그러면 페이지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 볼 거고, 그 밑에 우리가 전체 블럭의 개수를 또 따져줘야 돼요. 전체 블럭 수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전체 블럭 수는 전체 페이지의 개수 나누기 블럭당 페이지 수를 하면 돼요. 자,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토탈 언더바 블럭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얘한테 역시 올림 처리를 해서 줄 건데, 토탈 위에 페이지죠. 토탈 언더바 페이지 나누기 변수 뭐라고요? 페이지 언더바 num 얘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블럭의 개수 총 개수가 나오죠. 총 개수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블럭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블럭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현재 블럭 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현재 블럭 번호 얘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현재 페이지 번호에 슬러시 블럭당 페이지 수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블럭의 블럭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now가 현재 블럭은 CR 올림 처리를 할 건데, 페이지에서 페이지 num이죠. 페이지 num 얘를 나눌 거예요. 나누면 이게 현재 블럭의 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럭당 시작 페이지 번호 블럭당 시작 페이지 번호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는 해당 글의 블럭 번호에서 마이너스 1을 하고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곱하기 블럭당 페이지 수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블럭당 시작 페이지 번호가 나와요. 스타트 페이지 nu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 페이지 num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now 블럭이죠. now 블럭 마이너스 1 했죠. 여기다가 곱하기 페이지 num 페이지 언더바 num이죠. 페이지 언더바 num 플러스 1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현재 각 블럭당 시작 페이지, 그러니까 한 블럭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1, 2, 3 3개의 블럭이었잖아요. 그럼 다음 블럭에서는
시작이 4여야 되죠. 그래서 현재 블럭에서 2를 빼주고 블럭당 페이지에서 다시 2를 더한 거를 곱해주면 블럭당 시작 페이지 번호가 나오죠. 요거는 간단하게 산수를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데이터가 0개다. 0개인 경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if s 페이지 넘이 0이면, 그죠? 0이면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뭐라고 돼요? s 언더바 페이지 넘이 당연히 1이어야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처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블럭당 마지막 번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당 마지막 페이지 번호를 가져오는 건데, 얘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현재 블럭 번호에서 블럭당 페이지 수를 곱한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왔죠.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저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AND라는 개념의 페이지 num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다가 now 블록이죠. now 블록에 곱하기, 그죠? 뭐였죠? 페이지 num이었죠. 자,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코드를 짜는 게 나와도 개발자는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감히 예언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호가 전체 페이지 수를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번호가 전체 페이지 수를 넘어가 버리면 이상한 꼴이 되죠.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죠? 마지막 페이지인데 전체 페이지 수를 넘어가 버리면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번호가 전체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번호가 전체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if enum 방금 만들었죠. enum의 값이 토탈 페이지의 개수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페이지 num의 값을 토탈 페이지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넘어설 때, 그러니까 토탈 페이지보다 이 페이지 num이 더 많아지면 안 되죠. 블럭이 더 많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데이터는 이미 없는데, 그럴 때는 그냥 토탈 페이지에 enum을 박아주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번에는 시작 번호. 자, 시작 번호를 가져올 건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자, 현재 페이지 번호에서 아까 우리 블럭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곱하기 뭐를 하냐면 페이지당 보여질 데이터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start라는 걸 해서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우리 페이지 마이너스 1을 하고요. 그죠? 마이너스 1을 하고 여기다 곱하라 그랬죠? 뭘 곱하나요? 리스트 num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스타트 개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게시물에 CNT 변수 우리 위에서 만들었었죠. 여기 보면 CNT 게시물의 번호 있죠. 이 게시물의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페이지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가 한 페이지였죠. 1페이지였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땐 6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페이지가 넘어갈 때 글 번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CNT는 초기 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뭐라고? 스타트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CNT 값이 스타트 현재 시작 번호에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5에서 플러스 1, 6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기존에 있는 요 쿼리에 이제 기존 쿼리에 페이지 개념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할 게 DB 용어 중에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리미트가 뭐냐면 우리가 야, 너 리미트가 언제까지야? 이런 게 이제 제한이죠, 제한. 언제까지, 몇 개까지 제한을 둘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한 상태에서
뒤에다가 우리가 달아줍니다. 리미트 할 건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0에서 5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0에서 5번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5에서 이제 또 5개면 예를 들어서 앞에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스타트라고 해놓고요. 그럼 스타트면은 처음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처음이 0이면 0이겠죠? 그죠? 처음이 0이면 0이잖아요. 그죠? 곱하기니까 여기 잘 보시면 돼요. 수식을. 그러면 0이겠죠? 그 다음에 콤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콤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리스트 넘의 개수 총 몇 개를 가져올 거냐 이거죠. 몇 개. 우리가 총 몇 개를 가져와요? 5개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5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5개를 가져오는데 시작 번호가 0인 거죠. 0.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에서 1을 빼면 1이죠. 1에서 5는 5죠. 그러면 여기는 5에서부터 5개. 이해되시나? 요거를 콜에서 직접 돌려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select select from members 하고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이게 실행이죠. 실행을 해보면 총 데이터의 개수가 33개, 그죠? 33개가 있다고. 요 쥐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33개인 거죠. 33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order by idx dsc 최신 글이 먼저 오게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리미트 0,5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0,5니까 0에서부터 5개가 나왔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는 1부터 5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부터 5 했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확실히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앞에 인덱스 번호를 잘 보세요. 41부터 36, 35, 32, 31이죠. 그러면 스타트가 아까 여기 우리 페이지에서 보시면 스타트가 2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페이지가 지금 현재 결과니까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1페이지 결과죠. 자, 그럼 2페이지는 2를 숫자 2가 들어가겠죠. 2페이지 2에서 2를 빼면 1. 그 다음에 리스트 넘이 몇 개예요? 우리가 리스트 넘이 5개잖아요. 그죠? 5개 곱하면 당연히 여기는 5죠. 그럼 5,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5라고 넣을 거예요. 자, 41, 36, 31에서 끝났죠. 31에서 끝났어요. 딱 보면 29부터 다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1 다음에 29가 맞는지 봅시다. 자, 보시면 31 다음에 29가 맞죠. 29부터 이렇게 5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리미트는 첫 번째가 몇 번째부터 몇 개를 가져올 거냐 이거죠. 몇 번째부터. 그러면 0부터 5를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는 5가 되잖아요. 1페이지 그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5 다음에 6부터 5개가 되겠죠. 그죠? 6부터 5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3이잖아요. 3에서 2를 빼면 2가 되고 2에서 5를 곱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스타트가 1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5가 이제 10이 되겠죠. 10에서부터 5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10에서부터 5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물을 페이징 처리를 해서 볼 수 있다. 요 개념이 바로 요렇게 지금까지 구성한 거예요. 가장 핵심은 사실은 요거죠. 리미트, 스타트, 리스트 넘을 통해서 내가 가져올 데이터의 개수를 정해주고 오더 바이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가져올 건지 과거 순으로부터 가져올 건지 최근 순으로 가져올 건지 그걸 정해주는 거고 나머지 공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요 변수들을 써서 우리가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변수들을 작업을 한 거죠.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다면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실 거예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넘버를 기존에는 IDX 얘를 썼는데 이제 IDX를 쓰지 않고 뭐를 쓰면 되나요? 저희가 CNT라는 애를 만들었죠. 우리가 CNT라는 변수 위에서 게시물 글 번호를 적기 위해서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일단 얘를 CNT를 적어 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아직은 토탈 26번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네. 26번 라인이 어디 있나요? 여기 봅시다.
토탈 페이지 변수 기호를 안 써줬네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아직은 1111이죠. 왜 1111이냐면 우리가 CNT 변수를 계속 더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해주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while 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나요? 반복이 일어나죠. 반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tr 밑에다가 이렇게 뿔뿔을 붙여줍니다. 뿔뿔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CNT는 CNT 플러스 1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CNT에다 2를 더하는 거를 계속 다시 CNT에다 또 2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지난 수업 시간에 영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안 보셨다면 기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CNT가 부여됐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부여됐네요. 1, 2, 3, 4, 5까지 나왔죠. 이렇게 5개의 값들이 정확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페이징 처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페이징 프론트 작업, 페이지 프론트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에코를 이용할 거고 저희가 p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p 태그 이렇게 써주고 에코로 마감 p 태그 해주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요 사이에다가 페이징 작업을 할 거예요. 어디다 했는지 잘 보세요. 테이블이 끝나는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테이블은 지금 표 그리는 거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전 페이지를 그리는 작업을 해볼게요. if 잘 따라오셔야 돼요. 페이지, 지금 페이지죠. 지금 페이지가 1보다 작다 또는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else 하나 붙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에코 앵커 태그를 저희는 일단 이용할게요.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index.php에 get이죠. 물음표는 뭐라고요? get 표시죠. 페이지는 1, 강제로 1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쓰냐면 이전이라고 씁니다. 이전이라고 쓰고 이걸 복사를 해서 밑에 붙여 넣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전이 아니고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get에서 가져온 페이지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get에서 가져온 페이지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자,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주의하실 건 -1을 꼭 해주셔야 돼요. -1을 해주셔야 그 다음 이전 페이지가 되는 거죠. 현재가 2페이지면 -1을 하니까 1이 이전 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전 페이지가 됐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요 밑에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다음 페이지라고 해놓고요.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페이지가 어디보다 크다면 토탈 페이지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죠? 크거나 같다면 현재 거는 토탈 페이지 이렇게 잡아주고요. 토탈 페이지라고 잡아주고 여기다가 다음이라고 넣어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페이지에서 플러스 1을 해서 다음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넘어갔다면 그냥 토탈 페이지 개수를 덮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페이지보다 한 페이지씩 계속 다음 넘겨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가 되겠죠. 페이지 번호 출력, 이렇게 번호 출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for를 이용할 거고요. for에서 print p라고 하나 써서 p는 s_pagenum의 개수를 따라갈 거고요. 자, p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페이지 넘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진행할 거고, p는 계속 뿔뿔 1씩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고, 자, 에코 진행합니다. 앵커 태그 href는 자, index.php 물음표 페이지는
페이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P를 그대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시작 블록에서 끝나는 블록까지의 중간에 페이지 개수만큼이 찍히겠죠. 우리가 3개씩 찍히게 했으니까 3개씩의 개수가 찍힐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찍힐 거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찍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완성이 됐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완성이 됐죠. 이전은 아무리 눌러도 안 가죠. 왜냐면 여기가 시작 페이지니까. 그 다음 2를 눌러보면 6부터 10까지 나오죠. 3 눌러보면 나오죠. 다음 누르면 그 다음이 4부터 시작하고 이전 누르면 다시 돌아가죠. 5, 6, 7, 7이 마지막이고 다음 눌러봐야 끝이니까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페이징 처리를 간단하게 하는 예제를 다뤄봤습니다. 요 조금 개념이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잘 따라서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개인적으로 이제 PHP 이렇게 하다 보면 요런 지금 수업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차라리 라이브러리화 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